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페레 과목 중에서 어드밴스 어카운팅이고, 잠깐 이제 교재를 설명하면은, 일단은 이제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2판이고, 다만 이제 13.1판이랑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뀐 부분들은 제가 이제 첨부 파일로 이제 올려드릴 거고, 이론서는 이제 13.2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3.1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3.3판이랑 이제 호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론서는 13.2판이고, 문제집은 3.1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출제 비중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시험 과목이 이제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페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그 다음에 오딧.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BAR이 있죠. BAR.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어드밴스 어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페레 과목에서 요게 40%가 나와요. 40%.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BAR에서도 자, 어드밴스 어카운팅이 이제 40%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오딧에서도 요게 한 10% 정도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고급회가 이제 요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요 페레에서 나오는 어드밴스 어카운팅 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교재 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첫 페이지. 그래서 가장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컨텐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게 결국에는 이제 고급 회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총 이제 10개 챕터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챕터별 중요도를 잠깐 이제 설명드리면은 10개 챕터가 이제 대부분 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험에 이제 출제가 거의 안 되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챕터 4 보시면 Toable Debt Restructuring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채권 채무 조정 회계인데, 요게 이제 시험 범위에는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출제는 이제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개 챕터가 모두 중요한데, 다만 챕터 4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챕터들은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출제 경험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두루두루 이제 나오고 있어가지고 모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바로 시작할 건데, 1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7장, 자 7장의 에쿼티 메소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16페이지 가볼게요. 116페이지. 자, 11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챕터 7이라고 돼 있고,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에쿼티 메소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에쿼티 메소드라는 거는 요게 이제 지분법이라는 거고, 이제 밑에 이제 바로 가보시면은, 자, 백그라운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지분율에 따른 이제 회계 처리 방법과, 적용 기준서라고 돼 있는데, 그거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자,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요. 인베스트먼트. 요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equity securities. 요게 지분 증권이고, 두 번째가 이제 debt securities. 채무 증권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분 증권이라는 거는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고, 채무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를 이제 인터에서 배웠는데 일단 이제 그 debt securities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이제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held to maturity 만기 보유 증권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trading securities 요게 단기 매매 증권 이런 거였고 세 번째가 이제 AFS 매도 가능 금융증권여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held to maturit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amortized cost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 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rading securities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우리가 해당 그 채무 상품의 자 공정가치 변동분을 우리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인터에서 이제 배우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FS 같은 경우에는 자 채무증권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자 우리가 이제 OCI로 인식한다 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여기에요. 지분증권. 그래서 지분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서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지분율이 20% 미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분율이 20% 이상에서 50% 이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분율이 이제 50%를 초과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배워주신 거는 요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주식을 취득했는데, 자, 지분율이 20% 미만이다. 자, 그런 경우 우리가 회계 처리 방법이, fair value method 또는, cost method를 정한다. 라고, 배우셨고, 내가 이제 그 주식을 취득했는데, 자, 지분율이 자 20% 이상에서 50% 이하다. 자, 요때 에쿼티 메소드 적용하는 거예요. 에쿼티 메소드. 요게 지금 우리 7장이죠, 7장.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식을 취득했는데, 자, 지분율을 50% 초과한다. 자, 그런 경우에는, 주식 인수에 따른, 자,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요거는, 우리 교재상으로, 요게 이제 9장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7장이니까, 결국에는, 지분율이 이제 20% 이상에서 50% 이하인 경우에, 요, 지분법을 배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저희 이제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자, 교재 한번 보시면은 그 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제 그 첫 번째 열이 레벨 오브 오너십이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지분율이 되겠죠. 그래서 지분율이 이제 less than 20%. 자, 20% 미만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자, 어카운팅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법 또는 원가법이라고 돼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not less than 20%. but not more than 50%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분율이 이제 20% 이상에서 50% 이하다. 이런 경우에는 지분법, equity method라고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분율이 more than 50%, 50%를 초과한다. 자,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연결 회계, 그죠? 그래서 주식 인수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바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자, 2번 보시면, 그, significant influenc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유의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우리가 지금 7장에서 배우고 있는 게 equity method, 지분법인데,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그 실질적인 요건이 요, significant influence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요게 단편적인 요건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분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피투자 회사에 대해서 significant influence 유의적인 영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실질적인 요건이다. 자, 밑에 이제 한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자, 투자자가, 자, 투자 주식에 대해서, 에쿼티 메소드를 이제 정하기 위해서는, 자,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동화 1번. 자, indicator of, significant influence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징후가, 기준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2번. represent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투자회사가, 자,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한다. 이런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이 있다. 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es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피투자회사의 그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한다. 자, 세 번째, material inter-entity transaction. 그래서,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에 어떤, 중요한 거래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라는 거고. 자, D번. 자, interchange of manager personnel.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경영진의 상호 교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투자회사의 뭐 사내 이사가, 피투자회사의 뭐 사내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유의적인 영향이 있다. 라고 보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 technological dependency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필수적인 이제 기술 정보의 제공이다. 그래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서, 필수적인 정보를,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유의적인 영역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본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간단하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동네 2번 보시면, 자, indicators that, 자, an investor, may be unable to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투자자가, 자,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징후가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opposition by an investee, such as litigation or complaint to governmental regulatory authority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피투자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소송을 통해서 또는 정부의 이제 어떤 규제 당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피투자 회사가 반대할 수 있겠죠. 그죠? 소송 같은 거를 제기해가지고 그죠? 넘어가시고 자 B번 The investor and investee sign an agreement such as standstill agreement라고 돼 있죠. 그래서 투자 회사와 이제 그 피투자 회사가 어떤 이제 그 서면의 약정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피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회사한테 나에 대해서 이제 유의적인 영역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서면의 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죠? C번 majority of ownership of the investee is concentrated among small group of shareholder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피투자 회사의 그 의결권의 과반수가 소수 주주에 의해서 뭐 장악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피투자 회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피투자 회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의결권의 뭐 80%를 자 요거를 이제 그 최대 주주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를 뭐 A사가 가지고 있다. A사 이런 식으로 그죠? A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이제 20%가 있죠. 자 20%를 이제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최대 주주가 이제 그 80%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을 최대 주주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사 입장에서는 유의적인 영역을 뭐 행사할 수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D번. 자, an investor. 자, want quarterly financial information from an investee, but
first obtai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투자회사가 이제 그 피투자회사에 분기 재무 정보를 요청했는데 자 거절당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의 이제 보고 기간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투자회사의 이제 보고 기간이 자 1월 1일에서 10월 31일 이렇게 요게 이제 그 투자회사의 이제 보고 기간이라고 가정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피투자회사의 보고 기간은 자 7월 1일부터 자 2년 6월 30일까지다 이렇게 그래서 투자회사와 이제 그 피투자회사 간의 보고 기간 다른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지분법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지금 11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법을 정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피투자회사의 반기 재무제표, 자 상반기 재무제표와 자 하반기 재무제표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상반기 재무제표,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자 하반기 재무제표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회사가 자 피투자회사한테 상반기와 하반기 재무제표를 나한테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 피투자회사가 거절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2번 first to obtain representation 자 on the investees board of directo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투자회사가 자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의적인 영역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자,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인 영역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거의 그 반복이에요. 그래서 2번 represent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 그래서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B번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라고 있죠. 그래서 피투자회사의 자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한다. C번 material intra-entity transaction 자 중요한 거래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이제 conclusion 결론이 있죠. 자 읽어 보겠습니다. 자 투자자가 자 피투자회사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 명확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율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투자 주식별로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금 인디케이터를 봤죠.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서 투자 주식별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죠? 그래서 됐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3번의 매직 컨셉 그 지분법과 관련된 뭐 개념 기본적인 이제 개념인데 첫 번째로 이제 그 definition 있죠. 그래서 지분법의 정의가 뭐냐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지분법이라는 거는 주식을 이제 그 최초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 결국에는 취득에 따라서 지급한 대가의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취득일 이후에는 자 피투자회사의 자본 또는 순자산 변동분을 주식의 장부가액에 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자, A사가 있고요. 자, B사가 있는데, 자, A사가 이제 그 B사의 보통조 지분, 자, 20%를 취득한 거예요. 20%를 취득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불에 취득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BS 상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일단은 이제 그 P 투자 회사의 BS가 있습니다. 요게 인베스티. 그래서, 에셋, 라이애블리티 에쿼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회사의 그 밸런스시트이 있겠죠. 인베스터. 그래서, 에셋, 라이애블리티 에쿼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투자 회사가, 자, P 투자 회사의, 자, 보통주 지분 20%를, 첨부를 취득했다. 그러면,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에셋, 네. 자, 인베스먼트가 기록이 되겠죠. 인베스먼트. 첨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취득 원가를 평가한다. 라는 거는, 취득에 따라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뭐 첨불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취득일 이후에는, 자, P투자회사의 자본 또는, 순자산 변동분을, 자, 주식의 장부가액에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P투자회사의, 자, 순자산, 예를 들어, 당기 순이익이 이제 그 100만큼 발생했다. 플러스 100. 그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이제 100만큼 증가한 경우에는,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이 이제 100만큼 증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에다가 우리가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A사가 지금, B사의 보통주 지분 20%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 100에 대해서, 자, 지분율 20%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에다가 이렇게 20, 이렇게 더해주는 거. 요거를, 지분법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요게 이제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교재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지분법 적용의 의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an investor shall recognize his share of the earnings and losses of an investee라고 돼 있죠. 그래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 P투자 회사의 자, 이익과 손실에 자기 지분 금액을 인식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언제 인식하냐? 자, in the period for which they are reported by the investee in its financial statement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P투자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당기 손익을 보고하는 시점에 자, P투자 회사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자기 지분 금액을 투자 회사가 인식한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자, P투자 회사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자기 지분 금액이 지분법 이익과 지분법 손실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어서 읽어보면 자, rather than 자, in the period in which 자, uninvested declare a dividend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P투자 회사가 자, 배당을 선언한 시점에 우리가 배당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P투자 회사가 자, 재무제표를 작성해 가지고 당기 손익을 보고하는 시점에 우리가 지분법 이익과 손실을 인식한다. 라고 돼 있는 거죠. 그죠? 자, 보시면은 자, 결국에는 이제 그 equity securities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지분율이 자 20% 미만이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fair value 메소드 또는 cost 메소드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fair value 메소드 또는 이제 cost 메소드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자, 배당 선언일 자, 배당 선언일 시점에 우리가 자, 배당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7장에서는 자, equity 메소드예요. 자, 지분율이 20% 이상에서 자, 50% 이하다. 자, 지분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자, 지분법 이익은 결국에는 자, P투자 회사가
자, 당기순이익을 보관 시점. 자, 요때 지분법 이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지분율이 20% 미만이어가지고, 자, 페어밸류 메소드 또는, 코스트 메소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 배당 선언 시점에 이제 그 배당 수익을 투자자가 인식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자, 에쿼티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배당 선언 시점에 배당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자, 피투자회사가, 자, 재무제표를 작성해가지고, 당기 순이익을 보관 시점에, 자, 지분법 이익과 손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지분법 적용의 의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자, 투자자는, 자, 피투자회사의 배당 선언을 조작해가지고, 자, 이익을 조작할 수 없겠죠. 자, 피투자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가지고, 자, 당기 순이익을 보관 시점에, 자, 무조건적으로, 지분법 이익과 손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선언의 조작에 따라서, 자, 이익의 조작이 불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그 한글, 한번 읽어보면 한글. 자, 피투자회사가, 자, 배당금을 선언해서, 자, 투자자가, 자,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한 시점에, 투자 수익, 자, 배당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자, 피투자회사가, 자, 당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시점에, 자, 투자 수익을 기록하는 방법으로서, 자, 이익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죠? 그래서, 배당 선언을 조작해가지고, 자, 이익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칠판 잠깐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베이직 컨셉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4번에 그 recognition and measurement라고 돼 있죠. 그래서, recognition이라는 거는 이제 인식이고, measurement는 측정인데, 일단은 이제 그 박스 1번에, 자, initial measurement라고 돼 있죠. 최초 측정이다. 자, 우리가 이제 얼마의 금액으로 인식할 건지가 나와 있죠. 이거 보면. 자, on investor, shall measure on investment in the common stock. 자, upon investee, initially at cost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 피투자회사의 그 보통주 취득 금액을, 원가법으로 측정한다. 결국에는 원가법이라는 거는, 취득에 따라서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박스 2번 보시면, differences between, acquisition cost and invested book value라고 돼 있죠. 그래서, acquisition cost라는 거는 이제 그 취득 금액을 말하고요. invested book value는, 취득일 시점의, 피취득 회사의 그 순자산 그 장부 금액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그 취득일의 차이가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맨 왼쪽에는, 취득 금액을 제가 적을게요. 취득 금액.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자, 피취득 회사의, 자, 순자산 공정가치.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피취득 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사겠다. 자, 어떤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자,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취득 금액 자체가, 자, 피취득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이 아니고,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취득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자, 웃돈을 준 금액을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취득일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자, 취득일의 차이는, 자, 취득금액에서, 자, 피취득회사의, 자, 순자산 장부금액과의 차이, 요거를, 취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게, 취득의 총 차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취득일의 차이가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자, 웃돈을 주고 산 금액, 요거를 9대1,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9대1.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간의 차이, 요거를, fair value와 이제 book value 간의 차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자, 취득일의 총 차이라는 거는, 취득금액에서, 자, 피취득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뺀 거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취득일의 총 차이가 되고요. 요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가,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자, 웃돈을 주고 산 금액, 영업권. 두 번째, 자,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간의 차이. 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이제 에쿼티 메소드니까, 지분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분율을 고려해가지고 다시 써보면은, 취득금액이 이제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피취득회사의, 자, 순자산. 자, 공정가치에다가, 자, 지분율이, 자, 예를 들어서 20%다. 20%. 이렇게. 적어보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자, 순자산 장부금액에다가, 자, 지분율 20% 이렇게 곱해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분율까지 고려했을 때, 취득의 총 차이는 뭐냐? 자, 취득금액에서, 자, 피취득회사의, 자, 순자산 장부금액에다가, 자, 지분율 곱한 금액을 뺀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취득의 총 차이가 되고, 요게 이제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영업권.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자, 순자산 공정가치와 자, 장부금액 간의 차이에다가 곱하기 지분율 2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요 금액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취득금액을 구하는 그 산식을 적어볼 수가 있어요. 자, 취득금액 한번 적어보자. 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자, 최초 취득금액. 자, 요거는, 자,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요. 자, 오른쪽에서 자,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렇게. 자, 맨 오른쪽에 뭐가 있죠? 자, 피취득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에다가, 자, 지분율 곱하는 거죠. 자, 순자산. 자, 장부금액에다가 지분율 20% 곱한다. 자, 플러스, 두 번째. fair value와 이제 book value 간의 차이에다가 지분율 곱한 거죠. 자, fair value에다가 book value 뺀 거. 에다가, 지분율 20%. 이렇게,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 영업권. 9들 더하면 되는 거예요, 9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있다. 그래서, 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최초 취득 금액은, 자, 피취득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에다가 지분율 곱한 거. 플러스, fair value와 book value 간의 차이 곱하기 지분율. 플러스 영업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118페이지 보시면은, 자, 상단에, 박스 3번,
subsequent measurement라고 돼 있죠. 그래서 후속 측정이에요. 그래서 후속 측정이라는 것은 주식을 취득한 이후의 투자 주식의 그 장부 금액의 어떤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방금 배웠던 지분법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지분법의 정의가 뭐냐? 결국에는 자, A사가 이제 B사의 보통주 지분 자 20%를 첨부에 취득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베스먼트로 이렇게 첨부를 기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기록했다가 자, P 투자회사의 순자산 자, 자본이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율 곱해가지고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조정한다. 라고 했는데 요 컨셉을 이제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그죠? 자, P 투자회사의 BS가 이렇게 있겠죠. 자, Asset, Liability, Equity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제 그 Equity 섹션에 그 세부 구성 내역을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인터에서 배우셨는데 자,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첫 번째가 캐피털 스탁, 그 다음에 자 APIC, 그 다음에 리테인 어닝스, 그 다음에 자 AOCI,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P 투자회사의 자본이 변동하는 거를 우리가 투자 주식의 이제 장부 금액에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일단은 자, P 투자회사의 그 자본 중에서 캐피탈 스탁과 APIC 자, 요것도 이제 그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시험에 출제가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P 투자회사의 자본의 변동 중에서 캐피탈 스탁과 APIC의 변동은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결국에 이제 출제가 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익위험의 변동이라든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변동, 요게 이제 그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자, P 투자회사의 자 이익위험의 변동이다. 자, 이익위험의 변동이다. 이렇게. P 투자회사의 이제 그 이익위험이 변동되는 케이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P 투자회사의 이제 그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자, P 투자회사의 이제 그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단기 순이익에다가 자, 지분율 20% 이렇게 곱해주시고 뒤에 이제 빼는 게 있거든요. 일단은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결국에는 자, P 투자회사의 그 단기 손익이 발생했을 때 단기 손익에다가 20% 곱한 금액을 우리가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자, 인베스먼트 인컴, 그 다음에 인베스먼트,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익의 변동은 단기 순이익이 아니고 단기 순손실, 자, 넷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P 투자회사에 자, 넷 로스가 발생했다. 그럼 똑같아요. 자, 넷 로스 금액에다가 곱하기 지분율 해주시고 뒤에 이제 빼는 게 있다. 자, 요거를 인베스먼트 로스, 자, 지분법 손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인베스먼트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익의 변동은 자, 배당금의 선언 및 지급입니다. 자, 배당의 선언 및 지급이다. 이렇게. 자, P 투자회사가 자, 배당금을 선언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배당을 받았겠죠. 현금을 받은 거예요. 현금을 이렇게 받았다.
자, 현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자, 상대계적으로, 자, 인베스트먼트의 잔고 금액을 차감합니다.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배당을 받았죠? 자, 현금 받은 거에 대해서, 자,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감액하는데, 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피투자회사 입장에서, 자, 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해 보면, 자, 결국에는 이제 배당을 선했을 때, 자, 이익염을 줄이면서, 디비던 페이어블, 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잡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캐시가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디비던드 페이어블. 이렇게, 그죠? 결국에는 이제 그 피투자회사가, 자, 배당금을 선에서 지급했다. 그죠? 결국에는, 자, 현금이 나가면서, 자, 순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자, 배당을 지급했을 때, 자, 피투자회사의 그 순자산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감액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자, 피투자회사의, 자, 이익률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구성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자, AOCI,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변동이 있겠죠. 근데 요거는 뭐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OCI 게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자, OCI 로스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피투자회사 입장에서, 자, 기타 포괄 손익 관련된 게인이 있을 수 있고, 로스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요것도 그냥 그대로, 자, 여기다가, 지분율 20% 곱해가지고, 똑같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 OCI를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OCI 얼마. 그 다음에,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 이렇게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OCI 로스가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자, 지분율 곱해가지고, 우리가, 자, OCI 로스를 인식하면서, 자, 인베스트먼트의 잔고 금액을 감액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피투자회사 입장에서, 자, OCI 게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순자산이 증가한 거니까, 당연히,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증액시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 OCI 로스가 발생했다. 자, 순자산이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투자 주식의 요 잔고 금액을 감액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저희 교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118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자, Invest is net income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피투자회사의 그 단기 순이익의 뭐 변동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피투자자가, 단기 순이익을 보고하는 경우에, 단기 순이익에다가 이제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증가시킨다. 요게 지분법이었고, 자, B번. 자, 피투자자가, 자, 단기 순손실을 보겠다. 넷 로스가 되겠죠. 그러면, 단기 순손실 곱하기 지분율만큼,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감액한다. 라고 돼 있죠. 지분법 손실이고. 자, 10번. 자,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 취득이, 기중에 이제 발생한 경우에, 취득일 이후 발생한 단기 순이익에다가, 지분율을 이제 곱한 금액만큼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면서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이제 기간별로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을 자 월화를 계산해서 투자 주식의 잔고 가액을 증가시킨다라고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엑셀년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엑셀년 그돼 있고 1월 1일부터 10월 30일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피투자 회사의 주식을 자 요때 이제 취득한 거죠. 요때 취득했다. 요게 7월 1일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그 주식을 자 기중에 취득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자, 7월 1일부터 자,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단기 순이익에다가 우리가 지분율 20% 이렇게 곱해가지고 자, 지분법 이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자, 단기 순이익이 자, 기간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자, 1월 1일부터 자, 12월 31일까지의 단기 순이익이 있죠. 여기. 자, 여기다가 지분율 20%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월화람분 12분의 6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amortization of differences between acquisition cost and invested book valu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취득 금액과 순자산 잔고 금액 간의 차이. 자, 취득일의 총 차이의 amortization 상각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연구를 참고한다. 라고 일단 써주세요. 오른쪽 페이지 연구 참고. 라고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자, invested cash dividend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피투자 회사가 이제 그 배당금을 선언해서 지급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 이제 한글 바로 가겠습니다. 한글. 자, 피투자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피투자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감액한다. 자, 현금을 받으면서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감액한다. 라고 했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자, invested equity adjustment for other comprehensive income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피투자 회사의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조정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밑에 자, 피투자 회사의 그 OCI가 변동하는 경우에 OCI 변동액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그 OCI 종류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실제 시험에서 그 멀티플 초이스에서 이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유형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전체 그 펠의 과목을 다 공부하시고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에다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거의 이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멀티플 초이스에서. 일단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고하는 그런 유형 종류 넘어가시고, 자, 동그라미 5번. 자, invested equity adjustment for capital stock, 자, additional paid in capital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피투자 회사의 자본금이라든지 그 APIC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조정. 자, 이것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출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피투자 회사의 그 자본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자본금과 이제 자본잉여금의 변동 또 당연히 투자 주식의 이제 잔고 금액에서 조정한다라고 돼 있죠. 다만 수급 목적상 해당 변동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출제가 안 되고 있다. 너무 어렵다. 그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에 이제 intra-entity gains and losses. 요건 이제 그 내부 거래와 관련된 미실현 손익인데, 요것도 이제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에 이제 X를 치셔도 될 것 같다. X 치시고.
자, 됐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자, 118페이지에서 지금 제가, 우리가 안 배운 게, 동그라미 2번이었죠. 자, 주식 취득일의 차이 삼각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의 연구를 보겠습니다. 연구. 자, 연구 보시면, 자, 주식 취득일의 차이 삼각익은, 왜 지분법 위기에서 차감하냐? 라고 했었죠. 자, 결국에는, 자, P투자회사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당기순이익 곱하기 지분율에서 뒤에 빼는 게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요게, 취득일의 차이 삼각이에요. 취득일의 차이의 삼각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왜 빼는지를, 잠깐 이제 설명드릴 건데, 자, 거기 이제 그, 바로 중간에 보시면, 자, 표가 있습니다, 표. 자, 손익계산서가 있죠. 자, 거기 이제 그 표를 보시면, 자, 결국은 이제 그 두 번째 열, 자, B사가 보고한 당기 순이익이 있다. 자, B사의 당기 순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7만 불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이제 4만 불. 여가지고, GP. 자, 매출 총이익이 이제 3만 불이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관리비. 자, operating expenses가, 요게 이제 그 만불이어가지고, 요게 이제 그 영업이익이 되는데, 그 영업의 손익도 없고, 법인세 비용도 없다라고 가정해보면, 당기 순이익이 결국에는 이제 2만 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결국에는 이제 그 B사. 자, P투자회사가 보고한 당기 순이익. 자, 요거는, 자, P투자회사의, 순자산 잔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당기 순이익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결국에는 이제 그 P투자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취득할 때, 자, 순자산 잔고금액이 아니고, 자, 공정가치에다가 우리가 웃돈을 주고 샀다.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B사의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자, A사 입장에서 이제 재구성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자, A사 입장에, 자, B사의, 손익계산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매출액은 동일하게 7만 불로, 가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 원가에 이제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이제 4만 불이었는데, 자, A사 입장에서는 요게, 4만 3천으로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 총이익이, 자, 2만 7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매출 원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취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취득의 차이 중에서 요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영업권이고, 두 번째가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간의 차이였는데, 예를 들어서, 자,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간의 차이. 자, 요게, 자, 인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3천만큼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 취득의 시점에, 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자, 3천을 초과한다. 자, 이렇게 이제 가정해보면, 자, 결국에는 이제 A사 입장에서, 자, B사의 손익계산서를 재구성할 때, 우리는, 매출 원가를 4만 불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자,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만 불에서, 플러스 3천 해야겠죠. 자, 그래서, 자, A사 입장에서 인식하는 매출 원가는 4만이 아니고, 4만 3천이 된다. 자, 페어밸류와 북밸류 간의 차이가 인벤토리였고, 그게 3천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마저 해보면, 자, 판관비가 이제 그 만불이었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이제 17,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자, 지분법 이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자, 17,000에다가 자, 지분율이 20%라고 가정해 보면 요게 3,40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투자자 자, A사가 인식해야 되는 지분법 이익은 3,400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때 자, P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인 조정을 해가지고 그 추가적인 조정을 통한 당기순이익에다가 지분율을 곱해가지고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는 거. 자, 요거는 너무 번거롭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결국에는 자, B사가 작성한 그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있죠. 자, 2만 불.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지분율 20%를 하시고 뒤에다가 자, 취득일의 차이 상각을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취득의 차이가 이제 3,000이었죠. 자, 빼기. 자, 3,000 곱하기 지분율 20%. 이렇게. 그러면 자, 4,000에서 600을 빼면 자, 3,4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P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재구성해가지고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 그러니까 자, B사가 제시한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에다가 지분율 곱하고 취득일의 차이 상각을 빼면은 지분법 이익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교재 보시면 그 119페이지 그 하단의 그 표 밑에 따라서 있죠. 따라서. 자, 따라서. 자, A사의 입장에서는, 주식 취득일 현재, 자, 순자산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자, 17,000이, B사의 당기 순이익이 된다. 라고 돼 있죠. 자, 다만, 자, 이렇게 매번 당기 순이익을 재계산해서, 지분율만큼, 지분법 이익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사가 보고한 당기순이익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주식 취득의 차이 상가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9페이지 상단 보시면 박스 4번 투자 주식의 이제 장부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명드리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자, 가장 첫 번째로 배운 거는 자, 투자 주식의 이제 그 최초 취득 금액을 우리가 배웠죠. 자, 여기 있네요. 자, 투자 주식의 이제 그 최초 취득 금액은 자, 피취득회사의 자, 순자산 잔고 금액에다가 지분율 곱하고 플러스 페어밸류와 북밸류 간의 차이 곱하기 지분율 더해주시고 플러스 영업권을 더해서 계산한다. 라고 했는데 자, 그대로 써볼게요. 그래서 최초 취득 시점 있죠. 자, 써보면, P취득회사의, 자, 순자산, 장부금액에다가, 지분율 20% 곱해주시고, 플러스, 페어밸류와 이제 그 북밸류 간의 차이, 곱하기 지분율 20%, 플러스 영업권 9대1.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취득일 이후 시점의 조정을 반영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B사, 자, P취득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P취득회사의 그 당기순이익에다가 지분율 20% 곱해주시고 빼기 취득의 차이 상가액을 빼준다. 했고, 그죠? 자, 두 번째 B사의 자, 넷 로스,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기 순손실
곱하기 지분율 빼기 취득일의 차이 상각비를 빼주면 되겠죠. 자, 요것만큼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감액한다 라고 했고, 자, 만약에 자, 세 번째, 자, B사에게 있어서 자, OCI 게인이 발생했다. 자, OCI 게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똑같이 자, OCI 게인 금액에다가 지분율 20% 곱한 금액만큼 우리가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액시킨다 라고 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B사가 이제 배당을 지급했다. 배당 지급. 자, 그러면 배당 총액이 있겠죠. 자, 배당 총액에다가 자,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자, 우리가 이제 현금을 받으면서 자,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감액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최초 취득 시점부터 자, 취득일 이후 발생한 사건들을 이렇게 모두 이제 고려하게 되면 자, 단기말 기준에 자,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이 나오겠죠. 자, 단기말에 자,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이 나오는 거야.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 식을 이제 정리해 보면 자, 일단은 이제 요 20%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 볼게요. 이렇게. 자, 더해 보면 자, 취득 시점에 자, 피취득회사의 순자산 잔고금액 플러스 단기 순익 빼기 단기 순손실 더하기 자, OCI 게인 빼기 배당금.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단기말 기준에 자, 피취득회사의 순자산 잔고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율이 이렇게 이제 20%가 있었죠. 자, 20%.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는, 취득일의 총 차이에서, 자, 상각 누객을 뺀 거죠. 자, 요거를, 취득의 차이 중에서 이제 미상각 잔액이라고 합니다. 미상각 잔액.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상으로는 투자 주식의 이제 그 장부 금액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방법 1번과 방법 2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방법 1번은 요거예요. 자, 요게 이제 1번이고, 그래서 취득 시점부터 취득 이후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씩 반영하는 거, 요게 이제 방법 1번이고, 방법 2번은 요거예요. 요게 방법 2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제가 이제 그 시작할 때 설명 안 드렸는데, 그 7장의 이제 에쿼티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이제 멀티플 초이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무조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나오는 주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 인베스트먼트 인컴, 자, 지분법 이익을 구하는 거. 자, 두 번째, 자,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 구하는 거. 북밸류 이렇게. 그래서 7장에서 지금 이제 멀티플 초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가 나오고 있다. 첫 번째가 지분법 이익, 두 번째가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기본적인 이론 다 배웠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사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예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네.